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에서는요, 슬주생 우리 홍전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 가장 알맞는 주제에 맞게 저희가 키워드 4가지를 정해서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고요. 특히나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마인드까지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홍전 대표님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홍주원이 떴다라고 이 검색을 해주시면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누르시면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너튜브에도 바로 주식 혹은 홍주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상당히 인기 많은 우리 유튜버입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너튜브도 상당히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산뜻한 하루였는데요. 우리 홍준 대표님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좀 다소 후텁지근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만큼은 산뜻한 월요일 시작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연중 100% 넘는 상승세고요. 코스피는 연중 6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국의 증시에 관련해서 회복 속도를 봤을 때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승 연고점 행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감까지 같이 상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 만나서 더욱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주말에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뭐 하셨어요? 일단 주말에...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제가 지금 뭐랬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별건 오늘 없었어요. 유난히 좀 이렇게 멍을 네. 제가 원래 이제 낮잠을 한 30분씩 자거든요. 안 그래도 메이크업 실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30분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늘 좀 멍한데 그 30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아무튼 뭐 주말에 저도 딱히 뭘 했던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 보고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부 도로는 또 통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도 너무 막히고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진짜 막 차만 한 3-4시간 정도 이상 탄 것 같아요. 서울 아닌데도. 그래서 이건 진짜 역대급이구나. 진짜 이 교통체증이. 정말요. 심지어는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장미. 장미. 그리고 또 뭐 하나 또 올라오고 있다더라고요. 뭐 2개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태풍이 조금 심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 비가 강우량이 엄청나잖아요. 강수량이. 근데 태풍까지 와버리면은 사실 이제 물 빠질 틈도 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은 아마 또 이제 태풍 쪽으로 수혜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주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오늘 시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같이? 오늘 시황 같은 경우는 되게 오늘 좀 기분이 좋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전 종목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70% 정도, 70%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줬고, 물론 이제 뭐 강보학권에서 마감된 종목들도 많지만 오늘 이제 현대차가 엄청 났습니다. 현대차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도주로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 등등 이런 대형주들이 우리나라 국내를 대표하는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외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견인을 해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쪽으로 주도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좀 이끌어가면서 뒤따라서 수소차도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소재 쪽 그리고 배터리 쪽 정말 큰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니콜라랑 협업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호주의 이제 에너지 가스 업체와 에너지 및 가스 업체와 그리고 수소 네.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제 또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런 호재들이 좀 이렇게 겹쳤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키워드에서 네네. 있습니다. 아, 더욱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렇습니까? 바로 네. 코너로 이어가면서 네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본을 봐야 되는데 아까 대본 봐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또 30분 멍 때리고 있어. 제가 네.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네. 네. 그때도 멍 때리시더니 맞습니다. 멍 때리고 있었어요. 오늘 좀 멍을 많이 때리네요. 아무튼 이제 네. 그 내용은 다시 차후에 네. 해드리고 이제 뭐 오늘 매수 주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했었고 외국이랑 기관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아주 매도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뭐 마찬가지로 오늘 또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너무 네.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매수세가 붙어주면 수급이 붙어주면서 그냥 더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종목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은 그렇게 되게 좀 무난하게 흘러갔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지금 이 분위기가 저는 이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내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폭이 오늘보다는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변동폭이 크냐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은 조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시장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슬주생 바로 이 코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시장을 핫하게 한 네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차지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현대차가 나왔네요. 단연 오늘의 이 주인공입니다. 현대차. 네. 이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그룹 전반적으로 특히나 확실히 이 시총 상위 그룹주들이 오늘 또 뛰어난 이런 유독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 뭐 LG, 네네. 이 특히나 현대차는 이 한 달 사이에 약 2배가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뭐 수급도 들어올 수 있고 그 하단에 있는 그 벤더의 중소형주들의 상승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전기차 니콜라를 2번이나 거절했다 이 현대차 이러한 자신감 자체가 우리가 좀 이 수소차에 대한 이 현대차의 권위를 저희가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것 또한 네. 현대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현대가 물론 이제 지금 뭐 국제적으로 현대차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기술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진짜 뭐 세계 정상급이다. 혹은 뭐 세계 탑5 안에 들어간다. 뭐 요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니콜라와의 이제 그런 요청을 뭐 거절한 이유가 현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안 맞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니콜라의 조금 더 호재가 많은 그런 계약 조건이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라는 건요. 예, 경제라는 거는 이 주식 이야기하다 갑자기 경제 이야기가 죄송한데 네네. 경제라는 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누군가가 이게 계약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거는. 하지만 이제 그 공정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왜 공정할 수 없는 조금의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져가게 되냐면은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왜냐면은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주고서 이 정도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정 속에서 네. 내가 요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요 정도의 불편함은 내가 기회비용으로서 지불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통 이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예,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다면 수소차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기보다는 현재 유동성으로 흘러가는 이 시장 상승에서 이 단순히 순환매 흐름에서 지금의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쪽으로 우리가 맞춰봐도 그렇죠. 될까요? 좀 이제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뭐 계약을 뭐 현대차가 뭐 그런 권위라기보다는 네네. 서로 그냥 좀 타협점이 안 맞았던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거를 왜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안 된 거고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 현대차가 그렇죠. 야, 이렇게 저도 권위적이구나.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런 이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현대차가 기대감이 한껏 이제 올라간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두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좋았던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단기 고점을 한 16만 원대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16만 원대를 딱 찍고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역시나 떨어졌는데 저도 솔직히 오늘은 좀 의외였어요. 제가 이 정도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예상 못했을 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6만 원 딱 찍고 떨어지길래 저도 역시 16만 원이 딱 거기 고점대였구나라고 저도 좀 이제 뭐 나름 네. 나름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한 14만 원대까지 눌리고 다시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갈 것이다라는 네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차트적 분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을 했었는데 야 오늘 진짜 이런 큰 대형주가 네. 15% 16%까지 오르는 저는 거를 해맞은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로 이 덩치 큰 종목이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개별주 그냥 네, 흘러가는 진짜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총 8위과.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좀 신기했던 그런 날이었고 물론 뭐 그런 네네. 점을 다 그런 이제 뭐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탄력을 받고 많은 주주들에게 이렇게 또 희망을 심어준다라는 이런 취지에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현대차의 주가를 저는 응원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조금 부담되는 위치긴 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건 또 제가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18만 원 초반대, 18만 2천 원, 3천 원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은 전략을 잡아가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LG전자 같은 경우에 네. 사실 VA 걸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장중에 10%의 급등을 하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대형주 전반적으로의 러쉬 전략을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게 이제 이 대형주라는 게 네네. 사실 이제 무겁기 때문에 대형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대형주는 사실 뭐 무겁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을 쓰는 게 참 어색할 정도로 예, 정말 가볍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LG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LG 화학 쪽이나 좀 덜 오른 부품단을 봐야 되는지 이 전략 근데 자체를 제가 상당히 이제 그 헷갈립니다. 네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 거는 이미 이거 올라가네 하고 쳐다보면은 그게 늦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올라가네 하고 딱 쳐다봤을 때 이거 살까 하는 순간 그게 고점일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 예, 그럼 운 좋게 이제 뭐 하나 두 개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지금 딱 느끼시는 게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가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뭐 앵커님도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이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마음 졸이라 그랬어요. 조급해하라 그랬어요. 천천히 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천천히 보다 보면은 아직까지 탄력 받고 올라가주지 않은 종목도 되게 많죠. 네네. 예, 오늘 오히려 대형주가 수급이 대형주 다 몰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상하게 강보권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빠질 필요가 없는데 좀 빠졌다거나 덜 올랐다거나. 네,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현명한 거죠. 지금 이제 대형주가 오히려 떨어질 때는 네. 대형주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좀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디가 저점일까. 그쪽을 확인해서 좀 저가 매수세 쪽으로 우리가 그렇죠. 저가 기회를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는요 네네. 전략을 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추격 매수 네. 그리고 고점 매수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전략적으로다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저가 매수예요. 그러니까 음봉 포지션을 봐라라는 겁니다. 음봉 포지션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내려가는 종목들, 이 종목이 왜 내려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미래산업에 해당이 되는지, 혹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재무 상태는 뭐 탄탄한지, 아니면은 견조한 흐름인지, 아니면 엉망인지. 그럼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분위기 때문에 좀 내려간다. 기술적으로 좀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확률이 되게 많겠죠. 네. 기술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내려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시 회복을 해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저가 매수라 그러는데, 저가 매수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정도의 전략만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필승입니다. 필승. 그런데 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실패를 하는 이유는 올라가는 걸 쳐다봐서 그래요.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를 따라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점 매수가 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매수로 우리가 전략을 잡고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초보면 초보일수록 더욱이 그렇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를 뭐 러쉬를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질문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아직 안 움직여준,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중소형주 강세장이 분명히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중소형주 강세장이 왔을 때 탄력을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중소형주가 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이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